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4분의 의원님께서 8건을 신청하셨으나 박태순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서면으로 변경하셨고 이대구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추가하셨습니다. 오늘은 3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번호 3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한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지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광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안산시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82회 임시회를 맞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령 변경안, 그리고 조례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안산시 의회가 대의하고 지식보다는 지혜를 모아 어떻게 하면 안산이 발전하고 시민의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정례와 임시회 그리고 자료 제출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챙겨왔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사동 1031-7번지 1원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약 5만 평방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는 4,090억 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비 250억, 보비 50억, 시비 1,213억 원 중에 기금융자 548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LH공사 2,097억, 경기 특히 48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안산 R&D 첨단혁신 성장센터, 2대차 전환대전센터, 생활 SOC 복합시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위치를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약 35초 영상입니다. 네, 영상을 보신 것처럼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지는 우리 안산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년 5월부터 시작된 담당 부서는 몇 번의 도전 끝에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국가 시범지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안산시 중간 공직자의 다음과 일정 피난 노력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도전 정신으로 일궈낸 표본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멈춘다면 전쟁에 나간 장수의 갑속에 든 칼에 불과할 것입니다. 차분히 그리고 꼼꼼히 잘 준비해서 지구지정 승인 및 고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승인 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2021년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자로 안산시가 선정된 이후 1번 1년 4개월 동안 안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2번 토지 매입에 대한 진행 사항과 토지 매입 계약서 작성은 언제쯤에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3번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동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2018년 가을 많은 의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간 개발은 안 된다. 안산의 이해가치가 높은 사동공원은 반드시 재정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중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흔들기에 설득하고 거기에서 재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사동 상 162번지 1호입니다. 토지 현황은 국유지 17필지, 시유지 68필지, 사유지 52필지, 총 135필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88만 6,788평방미터, 약 26만 8,252평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15만 9,400평방미터, 약 48,218평, 19.0%이며 시유지는 17만 8,642평방미터, 약 5만 4,039평, 20.1%입니다. 사유지는 54만 8,746평방미터, 약 16만 5,995평, 61.9%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 중인 토지는 99만 9,253평방미터, 3만 24평이며 개인 소유자는 14만 3,521평방미터, 4만 3,415평, 주택조합은 6만 1,697평방미터, 18,663평이며 참고로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합니다. 종중은 24만 4,275평방미터, 7만 3,893평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동공원 위치를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십시오. 잘 보셨습니까? 사동공원은 1977년 3월 공원으로 결정된 후 2013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를 통해서 2015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후 안산시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사동공원을 재정으로 조성하겠다는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시 숲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 미세먼지, 탄소 저감 등 환경 문제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도시 숲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숲에 대해 다양한 환경적 효능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너무 풍부한 도시 숲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전략에서도 도시 숲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잘 가꿔진 숲은 감시된 숲에 비해 1헥타르당 연간 10.4톤의 탄소를 더 흡수한다고 합니다.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허브,
때 도시숲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도시숲을 가꾸고 보존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이겨내야만 하겠습니다. 안산 마지막 도시숲의 사동공원을 잘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2014년 6월부터 추진해온 사동공원 조성 사업이 하루빨리 준공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번 사동공원 토지보상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번 산책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입니다. 사이동 초강초등학교 앞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동 초강초등학교 앞 주택단지는 약 30년 전에 쓰레기 매립당 조성으로 날씨가 된 날에는 희독한 냄새에 주민들이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숱한 내한을 함께했던 것이라 더욱 애착이 가고 삶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사업을 착공을 문제내고 있습니다. 이치는 안산시 사동 1407번지 이원입니다. 이곳은 주로 30년이 지난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들이 또다시 주차 대수가 부족하게 승인된 밀집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주도로인 만사거리 일대는 매일 저녁 주차장 확보와 차량 소통에 민민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차장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을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 올려주십시오. 약 60초 영상입니다.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그럼 안산시 주차장이 왜 부족한지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30만 9,505대, 2021년 31만 6,309대, 22년 32만 2,022대입니다. 주차 위반 대수는 2020년 10만 9,731대, 2021년 13만 2,251대, 2022년 16만 5,005대, 과태료 부과금은 2020년 약 41억, 2021년 약 51억, 2022년 약 67억 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자동차 등록 대수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 지역구에도 밀집 주택가가 있으며 주차장 부족 문제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명근 시장님의 주 공약이 주차장 덕대 없는 도시 안산입니다. 이명근 시장님의 공약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영상 화면 올려주십시오. 대형 주차장의 필요성, 주택가의 이중주차 상품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로 제 유튜브 대한민국을 보면 네 가지의 주차 확보 방안이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나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는 주차난 해소입니다. 수인선 사리역과 인접되어 있는 단골 노동자리로 지하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오늘 10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 말에 완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주차장이 완성되면 175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시장님의 공약을 잘 보셨습니까? 주차난은 노후주택가의 대표적인 생활 민원입니다. 많은 주차자가 주차 환경 열악한 주택가에 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린 파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 파킹 사업은 담장 그리고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장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를 보행자 중심 기능으로 회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연수에 따라 조성비와 CCTV 및 조경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주차 정보 시스템 어플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리 위치를 쉽게 찾아가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빠른 시스템 도입으로 이미 조성된 주차장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주문합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 문제로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가 주차장 고도화 사업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동 초강초등학교와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념과 가치도 민심과 민생에 우선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의 연대와 공존의 가치로 이 사회적 자본을 잘 녹아낼 때 미래와 희망이라는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승방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근본 제282회 안산시 임시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노조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명훈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부지는 사동 1031-7번지 1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연구원 부지 중 일부 5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토지 사용 승인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그 이후에 부지 매입을 위한 양 기관의 실무지로로 구성된 협의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제8회에 걸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측에서 부지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조건으로 혁신지구 사업부지 이외에 연구원 잔여 부지를 자연부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용역비 등 재반 비용 부담을 우리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잔여부지 용도 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혁신지구 개발 계획 등과 연계하여 그 목적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와 협의사항으로 추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용도 변경 신청 시에는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위해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지방개발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사전 컨설팅을 총 3회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지방계정수사 심사를 통과하고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하반기에 시행 계획인가 및 착공하여 2027년도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동 혁신지구 부지 매매를 위한 한국노총공사와 실무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동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록구 사동 산 162번지 1원의 사동공원은 1977년 최초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였고 면적은 88만 6,788제곱미터이며 사동 1원의 주요 산림 묵지축과 안전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 1,148억 원 중 보상비 1,111억 원은 보상비 1,111억 원, 공사비 37억 원 소요가 예상되나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지의 손실 보상비는 659억 원으로 2023년 현재까지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유지 9만 제곱미터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3년 280억 원을 편성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조사와 보상 계획 공고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상반기 내 보상 협의회 개최, 감정 평가 등 절차를 거쳐 전체 사유지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약 23만 4천 제곱미터를 매입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276억 원의 예산 추가 편성하여 사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매입 완료 후 사동공원 주택가 인접지에 생태학습존 및 체험존, 허브존, 액티비티존과 주차장, 휴게시설, 산책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 시행 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하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자연 경관을 보호한 물론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양, 정서 향연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동 주택과 주차장 구조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동 1407-4번지로는 주차장이 매우 심각한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사회동 지역 주차 문제를 해결 위하여 2017년 초등중학교 서측에 위치한 사동 854-2번지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104명 규모의 노예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안산시 주차장비 5개년 기본계에 따라 평안동 노상주차장 164면을 조성하였으며 사동 공원 내 노예 주차장 177면 연차별 시행에 따라 2025년 이후에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가 사전 협의하여 내년 9월 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동 1407-4번지 등 밀필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항은 토지 보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약 150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을 예상하는 바 현장 확인 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안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등 상호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 주차장 국정도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명 의원님께 질문하실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동, 2동, 성포동 지역구 박혜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광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시는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송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시가 풀어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시정기를 통하여 시장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성포동 2030 재정비 예정에 따른 김홍도 미술관 사거리 및 터미널 사거리 교통환경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는 사회적 수요 급증 및 시장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후한 불량 주거지 및 기능이 쇠퇴한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 및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산시가 확정 고시한 정비 예정 구역은 상록구 25개, 단원구 29개, 도합 54개 구역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선정하였고 그중 성포동 지역은 총 7개의 아파트 단지와 4개의 연립 단지 중 최근 입주한 한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2030 재정비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 홈플러스 부지와 터미널 부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신안산선 성포역사 개통에 맞추어 성포광장 재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성포동 전체의 재정비는 안산 도시의 또 다른 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성포동은 7개 단지하고 4개 연립 단지인데 전체가 재정비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비 계획안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안산도시의 대동맥에 해당하는 중앙대로의 김흥도 미술관 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 교통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태로서 안산 시민들이 수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포동 전체의 재정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확실한 교통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포동 6개 아파트 단지와 4개 연립 단지가 재정비 시 용적률 상향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구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부지와 버스터미널 부지의 주상복합 초대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기능 향상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기능 활성화에 주목해달라는 것은 상대 교통소통 예로 구간 해소와 도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작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 2030 기본 계획안
중앙대로의 김웅도 미술관 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 장외교통 소통예우관 검토 현황 분석 자료는 D등급에 해당하여 앞으로 앞에서 언급한 향후 재정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교통환경 개선 없이는 장외교통소통 예우관 D등급보다 현격하게 열악한 2등급 후퇴가 확실시됩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은 홈플러스 그 홈플러스 옆에 사거리인데 여기가 홈플러스 사거리가 아닌 진영상으로 도로와 김홍로 미술관 사거리입니다. 이 사거리 바로 아래가 이제 터미널 부지. 그래서 이 두 곳이 현재는 지금 터미널 부지와 홈플러스가 지금 폐점 중에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인데 출퇴근 때 매우 혼잡합니다. 그리고 현재 요 중앙도로가 이제 수인선 42번 도로에 접속되어 있어 안산역 또 공단까지 되어 있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영상을 정지하시고 다음 사진 한번 지금 보시는 것이 이번 2030 안산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 66쪽에 있는 자료인데 지금 노랗게 표시된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김홍도 사거리, 김홍도길 사거리와 그 아래 터미널 거기까지의 이게 A, B, C, D, E까지 등급이 있는데 최하위 등급인 D 등급에 한 것으로 분석되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포동 지역구원으로서 전문기관의 분야 등 다양한 노력으로 교통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지금 그 확대가 가능한가요? 네. 지금 저 자료는 조금 전에 보셨던 동영상과 그 다음에 기본계획 안에 교통애로구간 최하 등급인 D등급 그 상황인 개선을 김홍도 길 사거리 부호플러스 위쪽에서부터 터미널 부지 그 하단까지 저렇게 지하차도를 개선하면 한 2등급 정도 이렇게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포동 이런 전체가 2030 재정비구역에 포함된 만큼 성포동 전체를 보고 재정비해야 하며 본 의원이 주장한 교통환경 개선 시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부홈플러스 및 터미널 부지 대형개발 사업과 연계함이 시 재정상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포동 이런 전체를 감안한 재정비 계획과 기본도 미술관 사거리 및 터미널 사거리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안산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포동 김홍도 미술관 사거리 및 터미널 사거리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포동 김홍도 미술관 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 구간은 중앙대로 전체에서도 교통 정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교통량이 극심할 때는 시간당 7,554대의 차량이 평균 속도 24.5km 이하로 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방안으로 안산 장사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사업비 35억 원을 반영하여 2025년까지 김홍도 미술관 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 한 개 차로를
하는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기 방안이 이행되면 김웅로 미술관 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의 도로 서비스 수준은 기존 2등급에서 도시지역 도로의 평균 설계 기준인 D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방안으로 구 홈플러스와 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 추진 시 도시교통 정비促진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들 노해 등 김웅로 미술관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입체와 도로 용량 증대 및 종합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통 정체 해소 및 도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수 의원님께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은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범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산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이민근 시장님과 각 부서에서 책임을 다하시는 공직자분들과 언론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발전을 위해 두 가지의 질문하기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제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안산시 유치 계획과 검토 과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정부 조직법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제외동포청을 정부기관으로 설립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2월 15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발전을 위하여 제외동포청을 유치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안산시 제외동포청 유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인천시와 서울시, 광주광역시에서 제외동포청 설립에 본격화를 앞두고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을 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행보는 보이지 않아 다급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제외동포청을 유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산시 외국인 노인 복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급하고, 지난 코로나 힘든 시절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인 복지 정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외국인 연령대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7,8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노인 인구가 9%에 이르지만 외국인 노인을 위한 정책 지원은 미미합니다. 수년 전 코리아 드림홈을 찾아 도국의 품에 돌아와 삶의 터전을 시작해 오신 1세대 동포분들은 힘든 일, 무진 일 가리지 않고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제2고향에서 남은 노후 생활에 걱정이 앞섭니다. 국적을 따고 싶지만 경제적 유익과 문화적 차이, 언어 이해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귀하의 문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국적 취득이 되지 않아 자국민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 수령 제외는 물론 주거 문제, 공과금 부담과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노인들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월 건강보험료 14만
4만 2천 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힘든 현실도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를 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꾸준한 소득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건강과 생활 유지를 위해 육체적으로 일자리 구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구 시장님, 상호문화도시 안산 노인 일자리 창출 제도를 폭넓게 자국민, 외국민 편견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 대중교통수단 무료 이용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외국인 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사고인 빈곤, 질병, 고독, 무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지제도 안전망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실시간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은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등포청 신설에 따른 안산시 유치 계획 및 검토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재등포의 정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등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재국민과 한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 비속인 외국적 등포 모두를 칭합니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재등포는 180개국 732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에 있는 재등포는 약 48만 명으로 전체 7%이며 해외에 있는 재등포는 684만 명으로 전체의 93%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이러한 재등포는 인구 절벽 위기와 산업 현장 인력 확보 차원에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2월 27일 의결된 재등포청 신설을 위한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재등포들의 권익보호와 인권보호,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재등포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재등포 정책, 지원 등 업무별 수행 부처가 외교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혼재되어 있어 재등포청만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얻을 수 있는 연계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재등포청 유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점도 있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2월 현재 우리 시 외국인 수는 약 8만 9천여 명으로 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등록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 주민 지원부를 비롯하여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기관이 외국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등포청 유치가 아니더라도 향후 재등포청과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등포 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은하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박소은입니다. 황은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노인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외국인 관련 예산은 약 117억 원으로 외국인 지원 본부를 통해 외국인 상담 지원, 고용 지원, 다문화 가족의 사회종합 등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정부 최초 외국인 자녀 고용률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외국인 자녀 연장 고용료 지원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원곡동에 다목적 의인 여가복지관을 벌릴 예정이며 올해 안에 온누리 경로당과 기양민 경로당을 매입 이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4인 농구 영주기금 및 정착 지원 사업으로 현재 709명의 4인 농구에게 각종 복지급여 지급은 물론 장례 지원, 보건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023년 2월말 기준 107개국 약 8만 9천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7,800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2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다른 혜택도 제공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시 재정상을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와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으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은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중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의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